자, 그러면 모두들 기다림 민트쇼 출발합니다. 포도만보 사이다 헤드라인. 어서 오게 최짜장. 반갑습니다, 국장님. 금요일이야? 네. 자, 오늘 잘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 그래. 또 주말 너무 행복하잖아요. 자, 민트윤 박하윤 기자 어서 오게. 네, 금요일을 책임지는 매블쇼의 찌뜨키 박하윤입니다. 그래. 요즘 신경 많이 쓰고 오네. 많이 여기. 써. 네, 머리 많이 쓰고 와요. 그 관련해 가지고 기사도 많이 나고 그 인기도 있지만 또 반면에 네. 비판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온다고. 맞아요. 그 전에 이제 나를 적용했던 그 위군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혹시 쓴 거 봤나? 아니요. 뭐래는데? 네? 뭐래?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 네. 박하윤 기상캐스터를 딱 콕 집어서 기사를 썼다 이거지? 모르겠습니다. 뭐 관련해 가지고 뭐가 좀 있던데. 혹시나 내용이 있을까봐 저는 읽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한번 예전에 저를 또 강력하게 또 저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잘 견뎌낼 수 있지? 힘들긴 한데 어쩔 수 힘들구나. 없죠. 이게 힘들어 아니면은 정영진의 고백이 힘들어? 둘 중에 하나만 하자면 최욱 씨. B급으로 가라며! 진짜 이래놓고 또 뭐 선비 납셨다고 그러고 B급 가라며! 이게 무슨 B급이야. 그래 그럼 결정은 해봐. 둘 중에 뭐가 더 힘든가? 고백? 고백. 자, 악플들 많이 쓰세요. 상관없답니다. 고백 힘들어. 고백 의향 있으세요? 미쳤어. B급으로 가자. 해 그럼? 방송 중에 한번 해? 우리 저 박하윤 기자는 네. 연애해요? 연애요? 네. 연애하죠. 연애해요? 네. 젠장.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속았습니다. 맨날 열려 있어요. 연애를 하지만 열려 있다. 뭐야 근데 정영진과 아니야 그러면? 하는데 열려 있으면? 지금은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계속 열려 있고 앞으로도 하고 뭐 그냥 막 사나 봐요. 아니에요. 막 살진 않지만 잘 골라가면서 연애하려고 하고. 네. B급으로 여러분에게 좀 폭로를 하자면 우리 박하윤 기자가 과거에 매불쇼에 나와서 저는 뭐 무력 같은 게 없고요. 뭐 돈 욕심 별로 없어요. 꿈이 그거잖아. 네. 그냥 해안가 그냥 작은 해안가. 집 하나 있어. 거기에서 뭐 이렇게 멋진 집도 아니고 그냥 뭐 그 멸치 잡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랬는데 방송 전에 정영진 씨랑 주식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박하윤은 죄다 한 방을 노리는 다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 심지어 우주 테마주. 아니 치고 빠져야 빨리 바닷가 가서 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실망이다 진짜. 허한 게 있어. 네. 그 테마 맞들리면 못 나오거든. 못 나오죠? 한번 그 30% 맛보면 2-3% 오르는 거는 눈에 안 들어와.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지. 네. 우리가 알던 박하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점은 명심하시고 다가오려면 다가오십시오. 저도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코인판으로 가거든. 코인판 한번 가본 적 있는데. 욕망 안 되더라고요. 덩어리야. 욕망 덩어리야. 코인으로 갔구만. 많은 분들이 테마주를 또 올려주시네. 세상에 여러 테마주가 있네요. 박하윤이 아니고 박하라라고. 도박 인생이야. 자, 웃고 떠드는 가운데 속보가 떴는데 속보는 믿지 않습니다. 한번 과거에 우리 작가한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관련한 속보가 들어왔지만 결코 이거는 입으로 내뱉지 않겠습니다. 팩트체크하고 날 죽이려고 예전부터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도 국내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가 441명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조금 다소 줄어든 숫자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371명입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은 지역 발생 사례는 모두 359명에 달하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6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경기 113명, 인천 27명 등 수도권에서만 3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그 조금 숫자가 줄어 보이는 게 괜찮아진 게 아닙니다. 맞아요. 이게 예. 태풍 등의 요인으로 전날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다소 줄어든 데 따른 그렇습니다. 혹시나 야 이거 진종구민에 이렇게 받아들이실까봐. 네. 또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어느새 1000명에 육박했는데요. 어제 정오 기준 95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교인 가운데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3분의 1뿐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또 안 좋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3단계 격상 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정부는 그래서 이달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그래도 일주일 더 한 주 연장을 더. 해보기로 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나왔는데 30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하고 배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장과 배달 줄임 포달이네. 쟤는 마음이 급해. 단타 치고 나와야 되거든. 마음이 급해요. 포달. 포달만 가능합니다. 매장 안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취식이. 아이고 너무 마음이 급했다. 네. 그리고 근데 그 김호란 교수 같은 이제 전문가들은 네. 뭐 몇몇 정치인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부 뭐 환자 더 나오길 기다렸다가 3단계 갈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니 정치인들이. 그런데 이제 김호란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단계 가는 거 물론 뭐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막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서울제일교회 네네. 그리고 그런 광화문 게 더 집회. 중요하다. 그게 지금 완전히 공백이 너무 큰데 그것도 안 잡고 3단계 가봐야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뭐 하나 아주 작은 거 바꾸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그리고 3단계 간다고 해갖고 맞는 키가 또 아니고. 네. 예. 자 그리고요. 맞아요. 3단계 시행할 경우 경제적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 너 주식 떨어질까봐? 네. 우주 테마주는 관련 없지 않을까요? 코로나랑. 야왜 우주 테마를 내렸어 도대체? 아니 일론 머스크가 네. 또 스페이스 X 그거 어디서 또 들은 게 있어? 이 제일 위험해. 항상 보면 책 한 권 읽은 애랑 주식 경제 뉴스 하나 본 애랑 제일 위험해. 자,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다 눈여겨보고 있다. 눈여겨보고 있다. 네. 네. 아무튼 그 한 주 더 갑니다만 아까 언제부터라고 했죠? 30일부터 네, 모레부터 내일 모레. 네, 수도권의 모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포달만 가능합니다. 네, 포장하고 포달만 배달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시도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9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그리고요?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지난 주말 2천여 곳에 가까운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하고 있어요. 요거는 좀 안 해도 이건 이거 그러니까 저희 참고로 저희 부모님 한 평생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뭐 종교에 대한 반감 이런 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종교 문제가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 있으니까 아주 죽겠네요. 맞아요. 네, 왜 교회 관련 주셨어? 왜 그래? 아니. 교회 관련주는 뭐야? 종이봉투 만드는 회사야 뭐야? 왜 이렇게 불편해? 그러니까 저도 사실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인데 네. 여기에서는 사실 또 한번 소신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신 발언. 자, 위근우 씨. 아니야 그 정도까지. 자, 소신 발언 들어갑니다. 제가 다 죄송하고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자신의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안 된다. 지금 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네. 빨리 이 상황부터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교회 허락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한 건데 하나님도 네.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좋아하지 않지 않을까. 네. 이거는 사실 뭐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 건강의 문제입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예요. 그리고 집회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대면 집회하라는 겁니다. 네. 네, 랜선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끌어낸 한기총을 제외한 14개 기독교계 종단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 방역 방해나 가짜뉴스 유포 또 일부 교회의 대면 예배 강행은 결국 기독교 전체의 피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런 행태를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라고 표현하면서 대면 예배를 못 보더라도 감수해달라는 취지도 부탁을 했는데요. 하지만 기독교계를 대표해 공개 발언에 나선 한국교회총연합 김태영 공동대표 회장은 교회에 대해선 일반 사업장 문 닫게 하듯 방역하면 곤란하다면서 비대면 예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큰 연합이 한국교회총연합. 네, 한교연. 근데, 거기에 회장이 우리를 뭐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취급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이런저런 거 해달라는 요구하기 전에 네. 다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하셨으면 네. 어쩌면 기독교를 바라보는 네. 우리의 눈들이 그렇죠. 훨씬 더 좋아지고 예. 더 믿음을 가질 분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마도 그 불교 신자들 일로 다 흡수됐을걸요. 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교회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왜? 아까 교회 테마주 샀다잖아. 왜 그래? 할렐루야 관련주 샀는데 왜 그래? 그래도 이 중에서 4명의 지도자는 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교회가 확진의 중심에 있는 것을 사과하고 가짜뉴스에 엄정한 대응을 권유하면서 발언을 마쳤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한편 경찰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에게 진단검사를 미루게 한 혐의로 목사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A씨는 광복절 집회를 앞둔 지난 14일 집회 준비를 하던 70대 신도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자 진단검사를 집회 이후인 사흘 뒤로 미루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신도는 현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광화문 집회 참석하신 분들, 검사 대상자들이 네. 지금 검사를 안 받고 있어요. 다 어디? 예. 내가 좀 욕 많이 먹고 있네 또 내가. 아, 조심해야 돼. 네, 검사 안 받고 있어. 맞아요. 네.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N차 감염이 현재 13개 시도로 확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광화문 집회 관련 검사 대상자 5만 명 중에 검사를 받은 사람은 10,00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4만 명 해야지. 검사해야지. 해야지. 근데 안 받는 걸 어떻게 해? 아. 또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 방문자 3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양성 판정률이 무려 33%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 안 되는데 3단계 가면 뭐 하냐는 겁니다. 김호랑 교수 말씀이. 예. 예. 자, 그러면은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요. 지금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의사 관련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네, 맞아요. 네. AI 의료주 이런 거를 봐야 되나? 죄송합니다. 네네. 박하연, 무리하지 마.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네. 코로나 사태만큼 심각한 집단 휴진 사태입니다. 의료계 2차 총파업 사흘째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늘이 파업 마지막 날인데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사직서를 내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는데요. 더불어 지난 26일 발령한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수도권 지역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에 대해 오늘 고발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네. 원래 어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했다가 1시간여 만에 전면 보류했는데 다시 고발을 강행하기로 한 겁니다. 네. 반면 전공의들은 예정대로 오늘 하루 휴대전화를 꺼놓고 정부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지 않는 이른바 블랙아웃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어제 집단 사직서 작성과 제출로 정부의 법적 조치에 맞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네. 뭐 계속 사직서를 작성하고 뭐 네. 제출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76%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는 의사한테 네. 요걸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어 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명승건.
아 근데 그분 아닙니까? 이름은 왜냐면 이 네. 왠지 워낙 이제 예민한 민감한 문제고 문제니까. 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 나를 누군지 밝히면 안 된다. 이거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너가 개인적으로 묻는 거라면 내가 대답해 줄 수 있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전화해서 승권이 형 승권이 형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네. 그 익명의 그 의사분께서 의사는 그 다른 직종보다 파업함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시기적으로 매우 아쉽다. 지금 파업의 시기가 절대 아닌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좀 들여다볼 문제는 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는 거, 증원시키는 거 이거는 뭐가 맞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공론화해서 좀 수기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뭐 결정하더라도 그렇죠. 네. 본인은 사실 이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전문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맞지만 그런 식으로 의사를 늘리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본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오래 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채팅창 또 난리 났는데. 명승구는 내 앞길을 막는다니까. 아 진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간호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더만요. 맞아요. 네. 대한간호사협회가 의사들을 향해 진료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간협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떠난 진료 현장에 남는 건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 부담 가중이라며 위계적 업무 관계에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 아울러서 일부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대정부 투쟁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환자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고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 선언. 의사들은 그 히포크라테스 선언 하잖아요. 네. 그거 왜 그거 안 해? 선언했지 왜 안 해? 아니 그 선언했는데 왜 이렇게? 뭐 있겠지. 네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와중에 그 의료 공백 때문에 응급실 찾다가 그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이고, 이제 그런 뉴스들이 가슴 좀 아프더라고요. 가슴 아프게 네.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지난 26일 밤 10시쯤에 부산시에서는 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서 3시간 정도를 배회하다가 울산까지 갔는데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네,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약물을. 그냥 물은 아니고. 네, 약물. 그냥 물 드셨는데 돌아가시는 거지. 물 마시면은 이렇게 뭐 위급해지지는 않으니까 약물. 물은 아니고. 네, 그거 팩트 체크 좀 하고. 자, 그럼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영진 씨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네, 마지막으로 청국장님께 묻는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지선 기자님이 어린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용 도서 나다움에 대한 논란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 고교에 배포한 이 혐오 차별 금지 교육용 만화가 특정 지역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네. 혐오 차별 금지 교육을 위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웹툰 형식으로 그려진 이 만화의 제목은 네. 혐오 표현을 멈춰주세요인데요. 주제 좋은데요? 네, 주제 진짜 좋죠. 네. 이 배경이 좋은 중학교 앞에서 여학생 3명이서 놀고 있는데 한 남학생 1명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러자 이 여학생이 등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연기로 가야죠. 자, 연기로 가야지. 제가 발연기가 연기해야지. 아니 좀 인기 있다고 놀고 먹으려고 그러네. 네, 해볼게요. 연기로 가야죠. 아니 엄마가 전라도에서 온 애들이랑 섞이지 말랬거든. 연기하라고. 연기. 뉴스랑 뭐가 달라 이게. 엄마가 전라도에서 온 애들이랑 섞이지 말랬거든.
그랬더니 아니, 이 처음부터 해야지. 여기 그 남자아이가 최우혁이라는 아이인가 봐요. 네. 저기 미안한 데부터 자세히 가야지. 사람들이 이게 만화를 못 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연기로 셋이서 갑니다. 놀고 있었는데 네. 저기 미안한데 최우혁 좀 딴 데 가서 놀아줄래? 엄마가 전라도에서 온 애들이랑 섞이지 말랬거든. 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애들이 막 키득거리잖아요. 네. 네. 까르르 웃고 아 어떡해 하면서 같이 키득키득거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친구들 따돌림의 특정 지역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 남학생은 눈물을 흘리다 말고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치, 뚱뚱하고 못생긴 주제에 또 길가에서 음식을 먹던 고양이에게 돌을 던지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네. 이 교육청은 지난 24일 혐오차별 예방 챌린지 및 수업용 교육자료 활용 안내라는 공문을 이 시내 초중고교에 배포하면서 이 문제가 된 만화에 링크를 걸어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화를 적극 활용해달라며 오프라인 수업 개설 시에 자율적으로 구성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만화를 본 교사와 학부모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제보다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네. 면이? 이게 전라도에서 온 애들이랑 섞이지 말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런 거 하지만 뭐 코끼리 옷간가 뭐 있잖아.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매우 저는 나쁘다. 적절했다. 네. 뚱뚱하고 못생긴 주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혐오가 혐오를 또 낳는다 뭐 이런 아마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죠? 아 오히려 이거를 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해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뚱뚱하고 못생긴 건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이런 혐오를 하면 안 된다. 네. 뭐 지역 혐오든 아니면 뭐 외모 혐오든 이런 네. 걸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는 그냥 아주 그냥 글로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을까요? 저는 대안은 없는데요. 대안은 없다. 네. 말씀을 함부로 인터뷰를 이상하게 하시네. 대안 없어요. 아, 그냥 잘못된 나는 것만 그냥 있다? 막 까는 사람이에요. B급 정서. 아 그래요. 아 뭐 그 지적은 전 뭐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예를 들면 전라도 뭐 이런 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아이들에게 더 이게 재생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이 만화 창작자로서 네.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그 어떤 혐오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네. 지역 차별하지 마세요, 뭐 외모 차별하지 마세요 이런 거를 그냥 텍스트로만 써놓으면 네. 그게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까지 아마 했겠죠. 이 전라도는 저는 매우 부적절했던 그럼 것 어디로 같아요. 해? 울산? 이건 C급 정서인데? 울산 왜 나와? 지금 경기 안 좋아서 지금 다 눈물 흘리고 있는데 울산. 아 그래요? 아, 우리 박하윤 씨 고향이 어디예요? 저요? 네. 저희 아빠가 군인이라서 네, 고향이 없어요.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아가지고 어디가 고향이라고 딱 말을 말하기 어렵구나.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시겠구나 그러면 그죠? 엄하죠 아버지가. 안 오메요. 안 오면? 네. 저한테는 안 엄하셨거든요. 근데 네. 옛날에 한번 충격받은 게 아빠 부대에 놀러 갔다가 이렇게 이 창문으로 아빠를 봤는데 아빠가 항상 언니하고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군인 아저씨들한테 네. 화를 그렇게 내셔가지고 최악이다. 진짜. 아니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아니 그거 정말. 아닌데 딱 그날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맨날 그래. 그날 제일 기분 좋았던 거래. 아니요 그래서 그때 아빠가 이런 면도 있구나 했는데 아빠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전부 군인들한테 다 풀었네. 아빠가 이거 매블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충성. 아버님 네. 이거 들으세요? 제 방송을 다 챙겨 보시려고 하는데 특히 이거는 댓글까지 제가 그래요? 사실 댓글을 어떻게 어떡해. 아는 거냐면 이 아빠의 취미가 수집이시거든요. 댓글 수집하죠? 댓글 폴더를 만들어 놓고 야 어떻게? 이게 나쁜 댓글, 좋은 댓글 이렇게 나눠가지고 모든 걸 다 복사하세요. 야, 니네 댓글 잘 달아라. 여차하면 지금 현역이인가? 아니요. 현역은 아니고 제대하시고. 제대하셨어요. 그럼 아저씨지 뭐. 그럼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진짜 좋아하세요. 나 좋아해? 똑똑하다. 똑똑하다고? 네, 저 친구는 진짜 똑똑하다. 한 만나보라 뭐 이런 얘기는 없었고. 에? 아버지가.
아 그런 얘기는 없어요. 도리도리. 아버지가 그런 말 했는데 아빠한테 미쳤어 아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네. 속으로. 아 속으로. 혹시 나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시나? 아니 안 했으면 얘기 안 해도 돼. 아버지가 쓰레기는 수집 안 한다. 다 수집하는데. 휴지통 폴더가 있는데 왜? 휴지통 폴더는 뭐에 땄어? 아버님 전화 연결 한번. 아버지 전화 연결 갈까요? 아빠 지금 그럼 핸드폰 들고 계실까요? 들고 계세요. 아버지가 육군이에요? 육군이셨어요. 자, 최욱 육군이잖아. 저는 육군이잖아요. 한번 가봐야지. 네, 또 대화 통하죠. 진짜요? 아, 그럼요. 대화 통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한 번 육군은 영원한 육군이에요. 최전방. 최전방입니다.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아빠요? 네. 여러 군데 계셔. 여러 군데. 근데 아버지 연결해야지. 지금 엄마가 굉장히 입조심을 시키고 계세요. 그건 아니지. 진짜 자, 아버지 한번 갑니다. 와, 근데 왜 이렇게 떨리냐? 떨린다, 떨려. 자, 마이크에다 대고. 어떻게 안 받? 군인이 그렇게 길게 없어가지고 뭐? 야, 군인이 뭐가 그렇게 소심해? 무슨 군인이? 지금 엄청 떨었나 봐. 아니 뭐 북한군 내려오면 수줍어가지고 고개도 못 드실 분이네. 너무 소심하시다 군인이. 이렇게 또 한 3주 밀당하다가 한 달 있다 받으시겠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박하윤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